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토트넘으로 이적할 뻔했던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모리엔테스입니다. 2001-2002 시즌 글렌 호들 감독이 이끌었던 토트넘은 리그컵 준우승을 거두며 전력 강화를 더해야 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2003년 당시 레알 마드리드의 모리엔테스와 마요르카의 사무엘 에뚜를 단돈 230억에 동시에 영입을 할 수 있는 아주 타이밍까지 기가 막혔죠. 둘 모두 유럽 무대에서 검증된 스트라이커였습니다. 호너우드가 레알로 오면서 입지가 불안해진 모리엔테스를 140억의 이적료로 합의를 마치는가 했는데 거래 막판에 레비 회장이 갑자기 10년 할부를 요구하며 계약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의 디렉터는 매우 분노했고 토트넘과의 계약을 파토 4개에 이릅니다. 2003-2004 시즌 AS 모나코로 잠시 임대를 뛰게 된 모리엔테스. 그는 프랑스 리그 올스타에 선정될 만큼 맹활약을 펼쳤고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8강과 4강, 레알과 첼시를 연이어 무너뜨리는 골로 모나코를 챔스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리엔테스 영입에 실패한 토트넘은 결국 로비킨을 영입을 합니다. 9위는 디에고입니다. 2003년 토트넘은 37살의 쉐링엄과 36세의 레스 퍼디난드를 모두 여름에 방출하며 젊고 신선한 선수를 영입하기로 합니다. 당시 18살의 어리고 재능 넘치는 디에고를 토트넘은 주시했죠. 브라질의 이 플레이메이커는 브라질 리그에서 산토스를 우승으로 이끌어 한창 주가가 오르고 있던 선수였고 브라질 팬들은 지단의 후계자라는 별칭까지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토트넘은 120억을 제시하며 디에고 모시기에 나섭니다. 그러나 산토스 클럽은 디에고가 너무 어리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협상을 계속해서 연기합니다. 2004년 상반기까지 이적 불가 통보를 한 것인데 토트넘이 제시한 120억이 낮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디에고가 유럽으로 진출했던 2004년 여름 그는 100억에 이적을 했습니다. 데쿠의 후계자를 찾던 포르투의 엄청난 사업 수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8위는 테오 월콧입니다. 토트넘이 마이클 캐릭, 마이클 도슨 등의 영국 출신들의 어린 선수들을 쓸어 담으며 성공을 거두자 이 다음 선수 영입도 비슷한 비전을 가진 이를 영입하기로 합니다. 바로 16세의 테오 월콧. 2부 리그에 있던 사우스햄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자 1부 리그 팀들이 노리기 시작을 했는데 토트넘은 그런 클럽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아스날에 벵거 감독이 끼어들면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장기 집권으로 아스날에서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던 벵거 감독과 달리 토트넘은 너무 많은 감독 교체가 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월콧은 아스날 이적 후에 토트넘 팬들을 자극하는 멘트들을 많이 날렸고 실제로 토트넘 전에 나서기만 하면 펄펄 날았습니다. 2010년대 초 월콧은 토트넘전 6경기에서 4골 3동을 올리면서 토트넘 킬러로 이름을 한창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7위는 데미안 더프입니다. 2006년 여름 토트넘은 첼시에서 로번 조콜에 밀려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한 방출 명단에 오른 데미안 더프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눈앞에서 놓친 토트넘은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 더프의 이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아일랜드 대표팀에서 더프와 투톱을 이루는 로비킨 역시 토트넘 소속이라 새로운 아일랜드 커넥션의 탄생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었죠. 3년간의 첼시 생활을 정리하며 고민하던 중 더프는 결국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남기며 막판 영입 경쟁에 뛰어든 뉴캐슬행을 선택을 합니다. 토트넘과 같은 런던 연고의 첼시에 머물렀다는 점이 자신의 토트넘행을 망설이게 한 이유였습니다. 6위는 스튜어트 다우닝입니다. 2005년부터 미들즈브러의 미드필더 스튜어트 다우닝에게 1년 동안 관심을 보인 토트넘. 마틴 율 감독은 왼쪽 미드필더 자리에서 뭔가 해줄 것이라 믿었고 22살의 다우닝을 위해서 180억을 제시합니다. 반면 미들즈브러는 180억으로 어림도 없다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다우닝도 재계약을 하고 나서 아직 계약 기간이 4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토트넘에 관심은 고맙지만 딱히 떠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들즈브러가 FA컵 4강 달성과 유로파 결승까지 간 마당에 토트넘 이적은 의미가 담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이적 실패는 오히려 토트넘에겐 거저였습니다. 당시 눈밖에 나있던 가레스 베일이 다우닝의 이적설로 방출될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위는 오바메양입니다. 2013년 공격수 보강을 깨하고 있던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 블루칩이던
오바메양을 노립니다. 프랑스 생테티엔의 소속이었던 오바메양을 노렸던 건 벤테케를 아스톤빌라가 500억을 부르자 영입 실패 대안으로 찜한 것이었습니다. 이적료는 176억으로 측정을 했는데 당시 빌라스보아스 감독이 2명의 공격수 영입을 노렸고 오바메양과 다비드 비아가 영입 리스트 최상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오바메양은 이 당시 프랑스 리그에서 37경기 19골을 터뜨리며 주목을 받은 공격수. 오바메양은 토트넘 경기장과 훈련 시설까지 다 둘러봤는데 토트넘이 막판 협상에서 영입을 철회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오바메양은 크게 상처를 입었고 인터뷰에서 토트넘에서 다시 나를 보자고 하면 내 대답은 절대 아니오다 라고 밝혔고 2022년엔 토트넘으로 이적할 바에 은퇴하겠다라는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4위는 윌리안입니다. 윌리안은 과거 2013년 러시아 안지에서 뛰던 윙어로 토트넘과 메디컬 테스트까지 마쳤지만 입단이 철회되었습니다. 마감 시간 30분 전 토트넘이 수수료 문제를 갖고 있던 틈을 타 첼시가 이적료 487억 원에 32억을 더 얹혀서 막판 가로채기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안지 구단주가 축구단 지원금을 줄여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안지 측은 첼시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토트넘은 그것이 반칙 행동이라며 분노했고 레비 회장 또한 불이 났습니다. 심지어 클럽의 몇몇 사람들은 첼시가 토트넘을 화나게 하려는 이유만으로 윌리안을 영입한다고 생각했고 이 사건은 시간이 흘러 루이스 디아즈를 막판 협상에서 리버풀에 뺏긴 것과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3위는 우파 메카노입니다. 2015년 후부터 토트넘은 그냥 어리고 재능 있는 짠 선수를 사기보다 비싸도 재능만 있다면 경쟁을 통해서 영입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입 찬성에 올라온 선수가 바로 우파 메카노. 16세 우파 메카노를 17세 이하 유로 대회에서 관찰한 토트넘 스카우트는 피지컬 그리고 볼을 다루는 능력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선수를 빠르게 보상금 3억을 주고 데려오려는 계획까지 짰죠.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오스트리아 클럽이지만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던 레드불 잘츠부르크에 의해서 어그러집니다. 잘츠부르크에서 성장을 하고 자매클럽 라이프치히까지 진출하는 루트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만약 우파 메카노가 토트넘에서 성장을 했다면 베르통원의 후계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2위는 에당 아자르입니다. 2012년 토트넘의 레드넷 감독과 수석 스카우트는 프랑스 릴에 아자르 이적을 위해서 프랑스로 날아가 파리에서 아자르와 만나기까지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자르의 토트넘행은 유력했죠. 2011-2012 시즌 레드넷 감독이 이끌었던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4위에 올라와 있었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유력시되어 있던 매력있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보다 순위가 낮았던 리그 6위 첼시가 챔스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유럽 정상에 오르면서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이 바뀌었죠. 첼시는 486억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투입을 했고 자금력 그리고 챔스 진출팀이라는 우위를 앞세워서 아자르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됩니다. 대망의 1위는 히바우드입니다. 1999년 발롱도르 수상자 히바우드는 2002년 여름 월드컵 우승을 거머쥐고 토트넘 이적설에 휩싸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루이스 바날 감독을 다시 불러들인 직후였고 바날은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히바우드를 팔길 원했습니다.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도 히바우드를 원했지만 히바우드는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토트넘 행이 유력했고 또 하나 AC 밀란도 영입전에 뛰어든 상황. 히바우드의 영입전을 진두지휘한 AC 밀란의 수장은 갈리안이었고 토트넘보다 더 빠르게 상파울루로 날아가 히바우드의 마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AC 밀란 팀 내 세르지뉴 디다 브라질 선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유혹이었습니다. 영국 무대를 뛰길 원했던 히바우드의 마음은 적극적인 모션을 취한 AC 밀란으로 옮겨갔고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히바우드는 AC 밀란 이적 탓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처음으로 경험을 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마약의 도시에서 자라나 이젠 1억 유로에 달하는 슈퍼스타로 성장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쓴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